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어제 저 중복이었죠. 예, 오늘은 토요일 주말인데, 벌써 7월 또 3일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옛말에 어정칠월 둥둥팔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7월이 워낙 더워서 이것저것 할 일도 없이 어정어정되다가 7월은 나가고, 너무 더워서 둥둥둥 하다가 8월은 다 간다. 이제 그런 말을 비롯해서 지역적이긴 합니다만은 어정칠월 둥둥 8월 이런 격언이 있긴 합니다. 참 별게 다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요즘 그 격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죠. 예. 근데 제가 사주를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 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역할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격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 격으로는 그 사람의 삶의 형태 내지는 어떤 일을 하고 하면서 좋아지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 소위 말하는 용신을 찾아가지고 그 용신이 부딪히거나 다치거나 하면은 아주 나쁜 운으로 보고 그 용을 자꾸 찾아 헤매는데요. 각처는 격용신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체를 일간으로 격용신을 용으로 이렇게 봐서 그 사주의 힘의 균형 내지는 희기 이런 걸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데, 같은 격이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구성도에 따라서는 많은 격차를 보인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 화면에 올라와 있는 이 사주를 보면 병신, 임자, 갑진 이렇게 돼 있죠. 병신년, 병신월에 임자일에 갑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보통 이 임수들이 이렇게 임수가 힘이 굉장히 강하죠. 신자진 삼합의 임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사주를 보면 우리가 첫째 격을 파악을 하려 그러면 무조건 편인격이죠. 즉 신자진 임수가 합의돼서 신자진으로 합의돼서 신자진의 천간에 뜨는 수는 임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자는 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신자진에는 반드시 임수가 주된 역할을 한다. 계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인오술은 병화 작동하는 것이죠. 예. 왜 오화 그러니까 왕지 위에 오는 글자를 우리가 육식값을 찾아서 그게 실제로 작동을 하고, 그게 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해묘미에는 당연히 을목을묘가 되는 것이고요. 사유축에는 천간 신금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주에서 왜 제가 편인을 들먹이느냐. 편인은 흉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이 편인이 격용신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보면 천상 이 편인은 제해야 되거든. 첫째요. 예, 제해야 돼요. 물론 이게 신자진으로 합수가 돼서 비견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게 편인이 제일 좋은 것은 편제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편제가 바로 편인을 극해서 편인의 입장에서 보면 편제가 저게 편관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편인이 나쁜 흉성의 성질, 그러니까 좋지 않은 그걸 꼼짝 못하게 눌려버리지 이렇게. 예. 그런데 이때 제가 왜 오늘 격용신에 대해서 두 가지 편인격을 들고 설명을 하려 그러냐 하면, 이 편인이 편제가 두 개가 천간에서 편인을 꼼짝 못하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가 작동을 할 때도
예를 들어 편인이 여기 있을 때 이 편인의 기운을 빼는 것은 병화는 틀림없지만 이 병화의 위치가 여기에 월주 또 여기 연지에 있는 이 편인,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동합이라 그런다 그러잖아요. 같은 글자가 동시에 들어오는 거 굉장히 편인이 강하죠. 근데 편제가 위에서 바로 눌려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인의 기질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격이 잘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주 하나를 볼까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여성분이지만 금융계 통해서 굉장히 고위직에 올라갑니다. 이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주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주입니다. 여기서 사주를 잘 보시면 이분 편인격입니다. 예. 편인이 편간에 천간에 떴죠. 이렇게. 근데 이 편인을 때리는 게 편인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하나, 천간에 하나,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 또 있습니다. 편인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이 편인은 이 목이 바로 칩니다. 예. 그런데 이 편인, 이 편제는 편인을 바로 눌려버리죠. 근데 이게 밑에서 위로 치는 거와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는 건 다르죠. 또 이노수를 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은 편인이 3개인데 편제가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제예요. 이렇게 되면 완전하게 이 편인의 기질을 눌리지를 못합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편인의 기질은 나쁜 기질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나 이때 또 이 편인은 오갈 데 없는, 오갈 데 근이 없는 이 경금, 외로에 앉아 있는 이 경금을, 절지에 있는 이 경금을 강하게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인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편인이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생금으로 굉장히 금을 강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이 편인의 나쁜 성향을 편제가 눌리지를 못합니다. 이 말이세요. 이때 이것도 토생금이라서 경금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인이 격이 되거나 식신상관이 격이 될 때 잘 검토를 해야 된다. 그 기운을 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 경금은 근이 없습니다. 신금 저 천간에 연간에 있는 겁재가 이렇게 돋고는 있어요. 그렇죠? 또 이 무토는 설사 이렇게 돕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세요? 목한테 얻어 터져 버렸잖아요. 목국토로 쳤거든요. 이 말이세요. 그죠? 이 말이세요. 자, 그러면 이분의 운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첫째 대운, 둘째 대운, 셋째 대운, 그죠? 그 다음에 33세 이대운, 4대운이 와서 화생토하는 이대운, 그죠? 화생토하는 이대운까지는 화생토하는 이대운에 벌써 운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요까지는 좋았어요. 이 말이세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분은 이 대운에서부터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까지는 그런대로 불운에선 편인이 작동을 하니까 다만 이 사람이 정인이 없어요. 그래도 편인이 깨끗하긴 합니다. 아까 그분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이 격은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렇죠? 왜? 인이 자꾸 강해져서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 말이세요. 요 대운까지 괜찮습니다. 요 대운을 벗어나는 요 대운부터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째, 이 편인이 완전 성격이 격이 아주 잘 갖춰지지를 않아요. 이게요. 그걸 보셔야 돼요. 왜? 편인이 이렇게 많은데 편제는 2개밖에 없어요. 이 말이세요. 이게.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분은 대기업에 있다가 그렇죠? 갑자기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부터 언제 여기서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조기 퇴직을 합니다. 하고 나서부터는 영 아니세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다 잘못돼 버립니다. 왜 그러세요? 여기에 이 식신이 들어와서
도식이 돼서 그렇죠. 이 말이세요. 사주 전체 구도가 같은 편인이 여기는 세 개의 편제가 두 개 있었고 정제는 완벽하게 이름을 극하지를 못하게 되고 또 앉은 위치도 편인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작동이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그 사주를 봤던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 보십시오. 이 사주는 편제가 위에 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천간에 식신이 이렇게 목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편제는 반드시 식신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이게 예. 편제 밑에 상관이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편제가 힘을 강하게 받지를 못합니다. 이게 오행 십성의 원리입니다. 이 오행 십성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사주 간명에는 많은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문제가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사주를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이세요. 자, 이분 한번 볼까요? 수와 불의 차이잖아. 그죠? 잘 보십시오. 수와 금생수, 금생수 이렇게 있죠. 불의 차이입니다. 수생목목 이렇게 하나 이렇게 있어서 그렇죠. 식신생지할 때 이 편제가 천간에 떠 있으면 이분은 꽤나 금전적으로 괜찮습니다. 왜? 돈을 벌잖아요. 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게 미토, 오화 이쪽으로 운이 가면 여기 오, 사 운으로 갔으니까 수보다가는 불의 기운이 약하게 돼 있죠. 물론 이 불도 약한 불은 아닙니다. 전체에서 임자수의 신금, 신금 통합을 끌어올리는 것과 여기 화가 두 개 있는데 목생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 체용이 비슷하게 앉아 있거든요. 이런 사주는 볼 거 없습니다. 다만 오행의 구성에 따라서 건강은 어떻게 보는 건 요것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되거든요. 그러세요. 그 다음에 이게 신금은 더운 달에 속합니다. 예. 그렇죠. 예. 이분의 운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흘러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세상으로는 수가 금생수, 금생수로 이렇게 힘이 밑에가 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만하고 상대적으로 불은 누구보다가 수보다가 작습니다. 힘이. 예. 왜? 첫째 밑에 근을 안 달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게 더운 달 여름이거든요. 그거는 뭐 계절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목생화하니까 그렇죠? 불이 상대적으로 물보다는 기세가 약합니다. 근데 이분 사주에서는 어릴 때 불운으로 작은 쪽을 도와줬죠. 그 다음에 사오미 운에서 임묘진 운으로 또 작은 이 불을 도왔지 않습니까? 기가 막. 그래서 우리가 이 사주들을 축된 62대 된 축이 오면은 자축합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때는 별 의미가 없이 가만히 있어요. 예. 말년에 물운이 옵니다. 내가 결코 약하지 않지요. 그렇죠? 이런 때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분도. 그렇죠? 사주가 잘 어우러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재간을 깔고 있어서 건강 문제가 여기서 약한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이렇게 보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건강도 좋고, 그죠? 오행도 다 가지고 있고, 운도 체화용이 아주 엎비슷하게 잘 앉아 있고,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이 편인격인데, 편제가 위에서 딱 눌려서 이렇게 꼼짝을 못하게 하니까 편인의 나쁜 기질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격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아까 다른 사주 하나 비교된 사주를 가지고 제가 보면은 이 편인은 격이 아까 그 편인은 편제가 딱 누질러서 아예 올라오지를 않았는데 이거는 편인이 이렇게 천간에 떴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인이 없어 탁해지진 않았죠. 격이.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어디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분은 신유운에나 그 다음에 미, 오, 사까지 화생토, 토생금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사주가 요까지는 괜찮습니다. 요까지는 계사대운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대운 요거 43세 요 대운에서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이 53세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그만두게 됩니다. 대기업의 부장까지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 뒤운에는 저한테 공부하러 왔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이 사주에서 목, 화가 없고 토, 금, 수가 또 없습니다. 그렇죠? 수는 이 양반에 대해서는 무엇이에요? 굉장히 머리가 빠르고 그렇지만 이분이 수가 없어요. 그죠? 오행을 잘 다 갖추지도 않았고 이 말이세요. 그 다음에 편인이 이렇게 강한데 편제가 두 개밖에 없어서 제재를 다 못해요. 여러분들 같은 제니까 정제도 편인을 눌릴 수 있다? 못 눌립니다. 묘술 합을 하는 거는 이거는 오행의 기세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이 말이세요. 이건 단순한 부부합이거든요. 그죠? 이게 인호술 반합을 하고 있습니다. 화생토로 갖다 끌어다 주거든요. 편인격이 강해서 편인은 모든 일이 용두삼위격이라 다행히도 정인이 있어서 거칠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돕기는 합니다만 이 경금 자체가 근이 없습니다. 그럼 이 경금은 토생금 강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일간이 강한 거는 식재간에 오면 좋고 일간이 약하면 비겁 정인 인운이 오면 좋다. 그렇게 사주 쉽게 볼 바야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은학바에 갔더니 공부를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일간이 점수를 줘가지고 뭐 여기가 3점 뭐 여기는 2점 뭐 다른 데 다 1점 해가지고 이 일간 점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야 어떻게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사주가 맞고 안 맞고가 문제죠. 그걸 가지고 당연히 맞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학파에서 저에게 제의를 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명리학만 공부하러 간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같이 기문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 그 명리학을 가르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같이 강의를 듣게 해주어서 제가 들어봤는데 저 목적은 기문을 물론 배운 데 있었지만 명리학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고 제가 한참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왜? 제가 자꾸 시비가 아니라 명리학에 대해서 아는 척하고 그러면 그 학과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점수제로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어느 학파는 점수제로 할 겁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리학이라고 하는 이 역술을 산술책으로 체계화해가지고 점수로 따져서 가늠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운세를 비교하는 것도 잘 봐야 합니다. 올바로 봐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학파에서는 묵상적으로 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그러다 옳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전체의 비유를 했어. 그렇죠? 전체의 비유를 했을 것이지 전체의 뜻대로 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계절학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인월이면 아니면 여기가 묘월이면 을목이 올랐다. 이게 병화가 있었다. 그럼 이월 을목 다 자라지도 못한 나무가 병화를 생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가상적으로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한 예로 그러면 이게 수성이라고 하는 그 전체의 비유를 해놨다 그랬죠. 수성을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 역학에서 아니면 우리가 학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태양 바로 옆에 있는 수성, 금성이 수성에 물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또 하나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저 목성에 나무가 삽니까? 안 살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우리 이 인간들의 생활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그걸 천체와 비유해서 설명을 해놓은 것입니다. 또 제가 웃지 못할 책을 또 제가 많이 접해봤습니다. 남성 스태미너를 얘기하면서 목일간이고 아래 목일간이 간여지동이면은 굉장히
남성의 스태미나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불이면은 형체도 없는데 불이 형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또 더군다나 물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형체를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주에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뭐 제가 그거를 된다 안 된다고 결론 지을 건 아니지만 제가 야, 이 사주를 우리가 그럼 이거 오늘 이 사주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우리 이런 오행들이 앉아 있는 하나하나의 그 기운이 굉장히 힘이 셉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힘이 세다고 하는 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죠. 왜? 사주 8글자에서 토가 3개입니다. 목이 3개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이 3개, 토가 3개, 금이 2개세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 보면은 금극목, 금과 목이 맞서는 사주가 되어버리는데 그죠? 금과 목이 맞서는 사주입니다. 결국은 이 금이 이 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재는 생을 받아야 힘을 받아야 돈이 되는데 없습니다. 결국은 위에 있는 것은 다 급제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주는 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자꾸 천간을 중히 보라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여기에 재는 밑에 깔려 있어요. 제가 어떤 학파의 또 선생님을 만났더니 이러더라. 지지가 힘이 더 훨씬 맞습니다. 지지가 훨씬 힘이 강한 건 맞습니다. 왜? 인간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땅에서 그런 운이 왔으니까 강한 건 맞죠. 그러나 다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천은 동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동이라 그랬어요. 그럼 동은 뭡니까? 움직인다는 것이거든요. 움직인다는 것을 다시 더 한 발 해석을 해나가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나타나는데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지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이라고 그랬어요. 고요하게 가만히 있는다 이 말이세요. 그게 고요할 정자거든요. 예. 천은 동요, 지지는 정이라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잘 의미하시고 난 다음에 사주간명의 해석을 하시라 이 말이세요. 저는 그 말입니다. 또 이 말이 있습니다. 천충이면 지충이요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묘가 와서 묘술 합을 했습니다. 이 사주에서 만약에 묘가 와서 묘술 합을 했어요. 그렇죠? 그 묘술 합을 하면 이것도 움직입니다. 이것도 편인도 움직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정확하게 언제 공부하러 왔습니까? 저한테 계사년에 왔습니다. 그렇죠? 뭐를 건드렸죠? 요 겁재 정제가 같이 있는 요 신묘 대운이 들어서자마자 저한테 공부하러 왔습니다. 여기 어디를 건드렸죠? 여기 와서 요렇게 와서 여기를 건드렸습니다. 예. 작동했잖아요. 저한테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이 말이세요. 저하고 잘 맞았습니다. 왜? 제가 계사일주잖아요. 계사일주인데 이 양반이 뭐가 왔어요? 경금이 난. 저는 경금이 저한테 오는 게 괜찮거든요. 이 말이세요. 그 말입니다. 그건 것들을 우리가 봐서 이분은 그래서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내 아주 굴지의 대기업의 부장까지 하다 나왔다 그랬습니다. 각천 역시 이 대기업에서 부장직까지 수행하다 나왔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래서 저한테 왔을 때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 동생분하고 같이 오셨어요. 그 말이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말하자면 저한테 오는 학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그 동생이 같이 자기 형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왜냐 운이 안 풀립니다. 왜? 이 사주가 보기보다는 지지엔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형태로 앉아 있어서 사주가 조금 이렇게 잘 화합이 되거나 조화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째 이 경금이 근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인이 많아봤자 소용없어요. 예. 채는 반드시 근을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주들은 대부분이 다가 생활에 아니면 살아가는데 많은 고초를 겪고 가요. 아시겠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겁재 있어요. 돈 없습니다. 한마디로 돈하고 연이 없는 사주세요, 이게. 저는 그걸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잖아요. 안 됩니다. 운을 못 받아요. 그러다면. 힘이 강한 건 맞지만 돈이 있으려면 제가 천간으로 떠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절대 돈이 있을 수가 없어요. 큰 돈 같은 거는요. 물론 대귀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있으려 그래도 그거는 제가 지지해서 건강하게 앉아있든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목을 생겨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식상입니다. 차라리 식상이 강한 사주들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대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인하고 합을 하면서 뭐가 됩니까? 화가 관이 되지. 그렇죠? 예. 이분은 관으로 가는 사주죠. 이 말이세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다 그러나 상대적인 운을 한번 이분을 보십시오. 이 사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편인 이렇게 있어도 신자진의 수가 이렇게 강하고 대별되더라도 이 사주의 첫째 장점이 아까 그 사주도 인이 강하기는 참 좋고 청하기는 청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예. 여기서는 보십시오. 임수의 힘이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네 글자가 임수의 힘이고 하나 더 나가서 이 어떤 걸 여기서 건드려줄 때는 신자진의 임수가 탁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 강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요 겁재가 겁재 역할을 안 합니다. 왜요? 신자진의 합을 하면 뭐가 되죠? 다시 임수가 되니까 비견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분은 병화, 편제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편제를 돕는 목이 위에 또 있습니다. 그렇죠? 이분은 돈이 있습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라 돈이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주는 양팔통사주라 청해요. 그렇죠? 그 말입니다. 여성분으로서 금융계에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즉 이분도 물론 저한테 공부하러 왔다가 예, 사정이 있어서 가신 분이거든요. 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해서 중점적인 것은 여기에 흉성이 들어올 때는 그것을 제하려면 완벽히 제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또 완벽히 제압을 할 때는 반대로가 아니라 숫자도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봤지 그죠? 거긴 편인이 3개인데 편제가 2개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정제 하나는 자 한번 볼게요. 나머지 정제 하나는 편인 하나를 완벽하게 제압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편제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기운을 다 제압을 못하니까 일부 편인의 나쁜 기질이 남아있어요. 편인은 우리가 효신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오행의 기운으로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도와서는 힘이 없습니다. 이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근이 없으니까 토다금매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예. 이 경금 힘을 못 쓰게 돼버려 자칫하면요. 도와준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만약에 이 경금이 밑에 유금이나 지지신금을 차고 있다 그러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그 말입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 이 사주 본명성의 주인공은 정신력이 강하지를 못하다고 저는 감히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이 절지에 앉았어요. 물론 이걸 우리가 절처봉성이라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절처봉성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나는 건 아니죠. 이 말이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겁재 차고 있고 인성이 2개가 위에 있으니까 이분하고 돈하고는 아예 인연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그렇게 얘기했으면 완벽하다고 얘기하면 곤란하겠지만 천간에 뜨는 십성의 종류만 일간을 제외하고 십성의 종류만 봐도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 딱 보이게 돼 있죠. 예, 그게 오행의 상생 상극의 원리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편인이 격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청한 건 있습니다. 대신에 체가 너무 약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갖다 해서 이 체가 강하다 그러면 그 사주 보는 분은 사주 볼 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건 사주 그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격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의 힘과 이 경금의 힘과 토의 힘을
분리시켜 놓고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죠. 예, 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또 이거를 묘술합화해서 화가 나오니까 화생토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묘술은 부부합입니다. 부부합입니다. 예. 잘 인식하고 사주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격을 볼 때 흉성과 길성을 분류해 놓고 숫자까지도 봐야 된다. 흉성일 때는.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격이 완전하게 나쁜 거라고 해서 편인을 목이 당을 이루어서 이 편인을 무지 여지없이 다 들고 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반대로 편인의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이 말이죠. 격을.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걸 가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편인이 강할 때 편제가 편인을 이렇게 힘을 빼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순용이라고 하고, 반대로 편인을 너무 힘을 없애버려서 역으로 편인을 도와줘야 되는 형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역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주 명국이 사주를 풀이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언제는 힘을 빼라 그랬다가 언제는 힘을 더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이 바로 역용과 순용일 때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예. 가령 상관이 나쁜 역할을 성을 가지고 있는데 상관을 너무 힘을 빼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저는 채용법을 가지고 사주를 논하라. 그 채용이 뭐냐? 격용신과 일관과의 힘의 비교입니다. 예. 그리고 격용신이 꼭 격용신이 용이 되는 그것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격이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많게는 4개까지도 제가 많은 사주를 봤습니다. 예. 하나가 절대로 아니다는 것. 그거는 삶에 살아가면서 격용신의 변화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역은 사주 명리학이 큰 틀에서 보면 역이 되는 것이죠. 역은 어떻게 보면 역자가 그게 쉽다는 의미도 있죠. 예, 역을 알고 나면 인생살이가 쉽게 흘러가게끔 보인다는 것이고, 또 역은 변한다는 것이죠. 예, 변합니다. 계속. 예.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격국에 임해가지고 거기만 달린 사주가 안 보인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으로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격국용신에 매달리고 격국만 가지고 사주 해석을 하는 것은 절대로 그거는 금물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게 한번 봅시다. 우리 이 사주는 그렇게 안 돼 있었다면 이 사주에서 한번 보면 여기가 편인이 적당히 유린이 됐죠. 근데 이걸 완전히 밟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의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금생수.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식신격으로 봤다. 만약에 이게 식신격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식신세사라고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인이 여기서 힘을 그걸 받지 않았으면 도식이 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어우러짐이 기가 막히게 잘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알 것이냐? 이분이 오셨어요. 사주가 아이고 선생님은 참 잘 가는 운입니다. 사주가 운이 잘 가고 굉장히 돈도 누리고 제대로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거꾸로 얘기를 했다. 그럼 뭐 또 뭐라 그러겠어요? 자, 우리가 조용신 보는 법도 이게 더운 달입니다. 이게. 예. 조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고서에도 아마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서를 아예 읽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못할지 모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가 지은 책이 언젠가는 발간이 될 것이고, 예. 사주는 격국을 모르고서는 절대로 사주를 논할 수가 없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근데 그놈은 또 그거를 어떤 분들은 제가 그랬죠. 왜 격을 안 보느냐? 너무 복잡한 것 같거든요. 틀에 짜여져 있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격은 보는 법이 있습니다. 예. 격국을 논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것만 딱 들고 들어가면 정확하게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예. 그거를 제가
계속 사주 격국 사주를 간명을 해가면서 계속 격을 풀어놓고 있습니다. 잘 의미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격국을 볼 때 흉성일 때 그를 제하는 숫자도 감안을 해서 봐야 격이 보인다. 참 사주가 눈에 들어온다.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